여러분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 어느 쪽이 신장에 더 위험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실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누리스트라이신 어리지스 이상 어르신 여신 10명 중 무려 8명이 밤마다 화장실을 드나드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계십니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 중 62%가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밤의 고통을 끊어드릴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에서 깨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차가운 바닥을 딛고 겨우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잠은 이미 달아났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은 무겁죠. 이걸 매일 파이스 받은 반복습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고통 오늘부터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10가지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요.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왜 물을 마셔도 안 마셔도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비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프면 어떤지 싸위 너무 시대실리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야간뇨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야겠죠? 다마슨부지 가른데어서라코트 나이 들면 원래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빈뇨가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그건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대학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분들은 수면장애 발생률이 3.4배 높았고 낙상 사고 위험도 2.1배 높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셨다는 어르신들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소에도 잠들 덜 뜨게는 사세로 움직이다 보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수면이 계속 방해받으면 우리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낮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선생님은 68세이신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셨대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이 가시질 않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결국 손주들이 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디븐시범퍼펄 그것하지마대어케노스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는 항기뇨 호르몬 분비 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요. 둘째는 방광 용량 감소입니다. 나이 들수록 방광 근육이 예민해지고 탄력을 잃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셋째는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60대 이후 신장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리듬이 흐트러져서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야간뇨가 심해지는 거예요. nak스르트 스타디온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장과 방광이 밤에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해결책이 더 잘 이해되거든요. 우리 신장은 알아서 24시간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낮에는 더 많이, 밤에는 훨씬 적게 소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에 잘 때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신장도 쉬도록 신호를 보내거든요. 기도전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이창주 과장그라가 사행제 탈세 모습. 낮에는 최대 가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가동을 낮춰서 쉬어야 정상인데 문제 있는 공장은 밤에도 풀가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소변이 만들어지니까 방광이 계속 찰 수밖에 없죠. 방광이 차면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해 하고요. 그 신호에 우리가 잠을 깨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방광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마야산카즘 거에스미스 카자타이사이스 젊었을 때 우리 방광은 상당히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었어요. 약간 400에서 500일 정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담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서 소변이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 벌써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는데 막상 소변이 찔끔만 나올 때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방광 용량은 30대에 비해 평균 43%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 과민 반응을 보이는 어르신이 전체의 65%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 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안고 계신 겁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 강과 신장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밤에 소변 생산을 줄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방광가스nak을 나왔는 정지제로 예민한 반응을 줄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따뜻한 꿀 소금물입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 마시기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에 좋다고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 야간뇨를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을 안 마시는 경우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줄어들까요? 정답은 더 위험해진다입니다. 왜 잡아선 부조악하전 소변이 매우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사, 즉 농도가 높은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하는 성분이 훨씬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써시는 저 가장에서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혈액이 너무 진해지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서 혈액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신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거를 쓴다며 불레라스 마얀나의 투아스 마디면 어떨까요? 특히 저녁에 맹물을 한 잔, 두 잔 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마시면 세포에 잘 새우며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지 않도록 몸이 물을 빨리 신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유여도스에 액물이 젊어지면 금방 소변으로 변해 방광에 쌓이게 됩니다. 마시민 물이 몸에 남지 않고 그대로 소변이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맹물을 저녁에 200ml 마셨을 때 60에서 70%가 2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30% 정도만 소변으로 나온다고 하니 우리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물은 마셔야 하는데 그냥 마시면 소변이 되어버리고 안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자극하고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물을 마시되 몸이 그 물을 꽉 잡아두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조밥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수분을 몸에 가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소금이라고 하면 혈압이 오른다는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양이 문제이지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양의 소금은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혈액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농도는 0.9%인데 이걸 생리식염수 농도라고 해요. 네, 아비순지완서 주스트를 맞을 때 식염수 맞으시죠? 그게 바로 이 0.9% 농도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농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교정에 나서요. 맹물을 마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기 때문에 몸이 그 물을 혈액에 담아두지 않고 신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혈액 농도에 맞는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몸이 아이물은 내보낼 필요가 없네 하고 혈액에 잘 붙잡아 둡니다. 물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혈액이 너무 짜지면 세포 속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릅니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양이 아닙니다. 딱 한 꼬집 0.59도 안 되는 아주 소량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금의 이로운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럼 소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소금 떨라스로림은 세호박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물을 흡수하고 유지하는데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트륨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가 제대로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규범단 더본단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반면 소금을 적당히 포함한 물은 세포에 스며들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소금을 적절히 포함한 수분 섭취가 순수한 물 섭취보다 세포 내 수분 유지율을 2~3배 높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물 한 컵을 마셔도 소금을 넣으면 몸에서 2배 이상 더 잘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소변으로 내보내지는 양이 줄어드니까 밤중에 방광에 차는 소변이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합니다. 이 전해질들은 대광 근육과 신장 근육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면 단순히 수분을 잡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방광의 과민한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소금은 수분을 몸에 가두는 열쇠이고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양을 잘 조절해서 쓰면 야간뇨를 줄이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다시 스펜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뇌의 항인뇨 호르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로 항긴뇨 호르몬 분비 저하를 말씀드렸죠? 이 헤어스는 먼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항긴뇨 호르몬은 영어로 ADH라고도 하는데 밤에 분비되어 신장에게 소변을 덜 만들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밤 동안 소변 생산이 확 줄어들어서 방광이 천천히 차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뇌라는 거예요. 뇌가 지치면, 즉 에너지가 부족하면 호르몬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항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은 밤에도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같은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연어 상물은 둘이든 뇌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노포도당과 과당은 소화 과정 없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까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인공 설탕과 달리 꿀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급격한 혈당 변화는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꿀을 선택했을 때 드시면 밤새 뇌에 일정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한 뇌는 항긴뇨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여 신장에게 밤에는 소변 생산을 줄이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보냅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밤에 방광에 차는 소변의 양이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7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취침 전 천연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항긴뇨 호르몬 분비량이 비섭취 그룹보다 평균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그룹에서 야간뇨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꿀이 왜 야간뇨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꿀만 먹으면 충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꿀의 당분이 뇌까지 잘 전달되려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에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반드시 관여하거든요. 전해질 없이는 꿀의 에너지가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가과 소금을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꿀만 드셨을 때 효과가 좀 있었다면 소금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밤안드 시스트로 드셔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따뜻한 물에 드셔야 하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자들기다 전에 천이 살짝 내려가면서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소금 꿀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손발 끝까지 온기가 전달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방광 근육도 함께 이완되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 방광에도 신경계에도 진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은 수분을 몸에 가두고 방광을 진정시키며 꿀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항긴뇨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 순환을 돕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오늘의 황금 비법입니다. 잠깐 우리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내용을 배웠습니다. 야간뇨의 실체, 신장과 방광의 역할, 물 마시기의 함정, 소금의 수분 포획 원리, 꿀과 뇌 에너지의 관계. 이 5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셨죠?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어서 반셔야리 마사입니다. 황금 비율 레시피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궁비오스 어떻게 부서집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이라 새로 사러 가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 두 번째는 천연 벌꿀, 세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거나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이죠. 먼저 물의 양과 온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가득 채운 것의 약 75% 정도 양이에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도입니다. 뜨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유익한 성분이 뜨거운 열에 파괴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차가우면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소변을 만드는 신호가 생길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온도 기억하세요. 그래지 약 3티스푼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개에서 7mm 사이예요.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시면 밥숟가락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꿀도 당분이니까 과하면 혈당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어요. 정확히 한 티스푼만 드세요. 소심버스의 한 싸고서 바랍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소금을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무에스로 더연 0.3에서 0.59 정도입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딱 한 꼬집,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만드는 순서도 중요해요. 다드자스 잘 들으세요.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꿀은 점성이 강해서 먼저 넣으면 소금이 잘 녹지 않거든요. 또 꿀은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소금을 나중에 넣고 세게 저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소금 먼저, 꿀은 나중 꼭 기억해 주세요. 만들어진 소금 꿀물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취침 30분에서 40분 전이 최적입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면서 항긴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꿀의 에너지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면 호르몬 분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새벽까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활동해야 해서 잠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어요. 마시는 방법도 꼭 지켜주세요. 한 번에 벌컥 다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갑자기 물이 들어왔다고 놀라서 오히려 소변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배프 50ml를 최소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깐 머금다가 삼킨다는 느낌으로 드세요. 그러면 혀 아래 점막을 통해서도 성분이 흡수되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걸 실천하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드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눕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 그게 몸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사사마다 다르지 바사 맞은 분이 더 첫날 밤부터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2번 갔는데 어제보다 1번 줄었네,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뚜렷하게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많은 분이 이게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도 딱 나흘 만에 3-4번 가던 게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밤통으로 주무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와도 이제 신나게 같이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꿀과 소금 종류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같은 꿀이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닌데 어떤 걸 골라야 효과가 더 좋은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말씀드릴게요. 시지 충분제와 엔드스꿀이 종류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꿀을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에바소다 탄소송이 원섭이라는 출시입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시죠? 지아리시 그런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꿀 뒷면 라벨을 보시면 탄소 동위 원섭이라는 항목이 있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이 23.5보다 더 낮은 숫자, 예를 들어 24나 25라면 진짜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23.5보다 높으면 사양꿀, 즉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양닭꿀은 오늘 믹서에는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것을 다스러워 동기와 너비로 확인해야죠. 자, 어떤 꿀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밤꿀입니다. 색이 진하고 맛이 약간 씁쓸하죠? 이 밤꿀에는 미네랄 함량이 다른 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상산화 성분도 후에대해서 흰장에도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밤꿀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아카시아 꿀입니다. 색이 맑고 달콤한 향이 있어서 소금물에 타도 거부감이 없어요. 좋은 천연 꿀이기만 하다면 아카시아 꿀도 야간요 개선에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파꿀입니다. 여러 꽃에서 채취한 꿀인데 다양한 꽃에서 모인 만큼 다양한 미네랄과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탄소 동위 원소비가 24, 15이하인 천연 꿀이면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꿀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dieser Eidokum Schwangbasimette. 소기먼지들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흰색으로 정제된 정제염은 안 됩니다. 나트륨만 남기고 미네랄은 대부분 제거되어 있어서 오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추천드리는 소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사이버에서 두노 만다라인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요. 쓴맛이 없는 좋은 천일염을 고르세요. 둘째는 죽염입니다.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낸 죽염은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몸속 염증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죽염이 특히 좋습니다. 셋째는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부송 필타티노 이소스 너희 미네랄이 풍부하고 스페시 부드러워서 사용하기 좋아요. 이 3가지 중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꿀과 소금 둘 다 준비되셨으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집에서 만드는 천연 야간요 완화제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부터 실천해 봅시다. 예서 서픈 사이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변형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꿀이 당분이다 보니 당뇨 있으신 분들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걱정되시는 고혈압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 방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꿀 대신 아몬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몬드 7알입니다. 딱 7알이에요? 왜 7알이냐고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또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 성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밤새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요. 당뇨 환자들에게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아몬드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소금물 150ml를 먼저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그런 다음 아몬드 7알을 입안에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꼭꼭 씹어야 합니다. 야식금이 전주 아몬드의 기름진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어야 효과가 좋아요. 소금물이 수분 저장 역할을 하고 아몬드가 방광 근육 이완과 혈당 안정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꿀을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이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고시열비디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익음의 양을 더 줄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꼬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 꼬집, 즉 훨씬 더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혈압을 체크해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혹시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있으면 소금을 빼고 꿀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소량의 나트륨이나 칼륨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드신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평소보다 더 붓는다면 그건 소금 양이 조금 많았다는 신호예요. 그런 경우에는 소금을 더 줄이시거나 며칠 쉬셨다가 더 적은 양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미입 덜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해 주거든요. 자,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자연 건강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감염처럼 질환으로 인한 야간요는 반드시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한 야간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2가지 혼동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먼저 가시고 치료와 병행해서 이 방법을 쓰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금 꿀물 외에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세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수분량이 늘어납니다. 늦게 드시면 드실수록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둘째, 낮 시간에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야간요를 줄이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낮에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낮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쉬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 유지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채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드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이뇨 효과가 생겨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넷째,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리를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하지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쌓이고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거든요. 취침 전 스트레칭으로 이 과정을 미리 낮 동안에 시작하면 밤에 덜 분주해집니다. 첫째, 마승생 잔리언을 해봐요.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바로 가지 말고 처음에는 5분만 참아보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2선 15분 점점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담도록 용량이 늘어나고 과민한 반응이 줄어들어요. 물론 위에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훈련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과 소금물을 병행한 그룹에서 야간요 개선 속도가 소금 꿀물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1.7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간요 종결을 위한 통합 실천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변화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알아서 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거든요.